안녕하세요. 보드게임 소개해준 남자 안드레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윈드와드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가상의 행성 셀루스에서 바람을 잘 이용하여 크레스터와 다른 몬스터와의 효과적인 전투를 하고 업적도 달성하고 교육서에서 거래를 통해 악명을 가장 많이 떨친 하늘의 패자가 되어보는 게임입니다. 15점을 달성했을 시 종료 조건이 발동을 하게 되고요. 플레이 타임이 이렇게 길지 않고 롤다 간단한 가벼운 게임입니다. 그럼 각종 컴포넌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6개의 맵을 이렇게 조립을 해놨어요.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 교육서의 번호에 맞게끔 조립을 해놨고요. 또 가운데에는 이 교육서를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토큰이 있어요. 이런 토큰은 가스 토큰인데 이 가스 포켓 그림이 있는 지역에다가 2개씩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몬스터는 이 맵마다 넘버링 되어 있는 맵마다 이렇게 빨간색 몬스터가 그려져 있어요. 이 공간에다 하나씩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 회색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굴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배치하는 방법은 플레이어 인원수에서 하나를 뺀 수치만큼 이거 회색 몬스터를 배치를 하니까요. 오늘은 3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해놔서 이렇게 회색 몬스터가 2마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주사위가 바람 주사위예요.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이 바람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선이 굴려서 그 값에 따라서 이 교육소에서 이 깃발을 이용해서 윈드와드, 즉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색 주사위가 전투 주사예요. 자신의 힘 수치만큼 주사위를 굴려서 전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2 토큰이고요. 전투를 했을 시 주사위를 굴리고 난 다음에 주사위 수치를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이 커피 버튼은 커피라는 이 서플라이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 효과는 이제 액션을 한번 더 해주는 건데 그때 이 액션을 했다 표시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요. 이 토큰은 다른 액션을 한 번 했으면은 중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토큰으로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회색과 빨간색 요번에 몹이 있는 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몬스터 이빨 해치를 했을 때 작업했을 때 어둡게 되는 회색과 빨간색 이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포트 보드인데요. 여기에 이제 서플라이 카드를 균등하게 나눠서 세 더미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크루 타일이에요. 선원을 고용한 액션 했을 때 여기서 원하시는 타일을 하나 가져오셔서 배치를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 효과는 즉시 발동되니까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거는 이 교육소에서 액션을 할 때 풀액션으로 가스를 내고 할 수 있는 액션들이에요. 뭐 뜰볼 하나 채운다던가 직원을 고용한다던가 사기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악명을 얻는다던가 서플라이 카드를 얻는다던가 이걸 풀액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 풀액션은 여기 있는 해체 작업이 끝난 몬스터의 치약을 반납하고 빨간색을 반납했다면 악명 점수 4점을 얻고 회색 치약을 반납했다면 3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함선들은 이런 악명 점수가 사기 그리고 롱부트의 이동력을 표시하는 데 쓰는 마커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롱부트인데 하나는 보도 밖으로 빼놓고요. 하나는 이 긴 네모진 칸에 배치를 하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이트 미니어처인데요. 2개를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턴에 2 액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시작하는 함선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컴포넌트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이 게임의 이제 세계관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계관을 알고 게임을 하시면은 집중을 몰입도가 더 있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악명 점수를 가장 많이 올려야 돼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트랙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이기는 그런 게임이고요. 이걸 얻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레스터의 치아를 반납을 하고 3점이나 4점을 얻는 거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가스 2개를 내고 1점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이건 확장이에요. 업적 카드를 2개를 세팅을 해놓고 그 해당되는 업적을 달성했을 때 그 업적 달성 토큰을 놓고 그 점수를 얻으시면 돼요. 이건 확장 룰이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 간단히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 공간에서 자신의 액션을 마쳤는데 턴 종료될 때까지 자신의 함선이 이런 하늘 공간에 남아 있었다. 그랬을 때 승점을 악명 점수를 1점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얻으실 수가 있고요.
크레스타의 그 몬스터의 치아와 업적 달성이 암행 획득에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매턴 하늘에서의 요정을 할 때 다양한 업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점수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크레스터는 이 게임에서 이 회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그냥 하늘의 거대 괴수, 그냥 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 맵을 돌아다니고 해당되는 맵 자신의 맵에서 돌아다니고, 얘네들은 여기가 이제 세기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신의 먹이터에서만 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의 특이점은 이제 고도가 있어요. 이 보시면은 이뭘 꽂아놨잖아요. 이게 높이가 달라가지고 이 같은 높이의 그 물체들만 만날 수가 있어요. 설정상.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만났을 때는 전투가 발생하니까요.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교육소 건물인데 그냥 건물이고, 이제 이쪽은 이제 보드예요. 그래서 이 교육소에서는 동료를 이용해서 액션을 하기도 하고 가스로 거래를 하고 또 크리스탈 치아를 주고 안명을 얻기도 하고, 또 이 미니어처는 이제 바람, 윈드바드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드가 이 함선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얘가 이제 하늘 공간에서 할 때는 얘가 함선을 대표하는 거고, 게임판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짐칸이에요. 짐칸에 이제 몬스터나 몬스터의 치아, 그리고 플러스 이 토큰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실 수 있고요. 사기를 관리할 수 있는 칸이에요. 그래서 1부터 최대 4까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1 이하로 넘어지면은 패배 취급이 돼서 다시 포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 스토리지, 가스 저장고가 있고요. 캐논 저장고가 있고, 여기는 롱보트의 이동력을 표시해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롱보트를 배치할 수 있는 배치 공간. 그리고 이제 이쪽이 하늘과 포트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 그리고 턴을 맞췄을 때 해당되는 공간에 따른 또 액션들이 있어요. 마무리 액션, 추가로 얻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스는 뭐 처음에 이렇게 가스 포켓에 전맵에 배치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일종의 화폐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화폐들을 많이 모았을 때 굉장히 원활하게 게임을 진행하실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선언의 사기 같은 경우에는 하늘 공간에서 멈췄을 때, 턴을 종료했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전투에서 졌을 때 또 깎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1 이하로 이제 빵이 됐을 경우에 어떤 일종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고도가 존재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선은 이 붉은색 크레스터와 만날 수 있고요. 롱보트는 이 회색 크레스터와 만났을 때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롱보트와 내 롱보트가 만났을 때도 전투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 함선과 내 함성이 같은 공간에서 만났을 때도 전투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바람이 주사위를 굴려서 파란색 주사위를 굴렸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 공간으로 이렇게 깃발, 기대를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함선이 여기서 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동력이 전혀 들지 않아요. 순풍을 타고 왔기 때문에 얘가 뭐 기계적이나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아서 이동력 4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물들이 있어요. 이런 바위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곳은 이동할 수가 없고, 이렇게 빈칸이나 이런 세기장 표시되어 있는 이런 공간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순풍 방향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동력 미리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풍으로 갔을 때는 이 바람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동이 불가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맵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름이 껴있고 약간 천둥이 치고 있는 모양의 공간들이 맵의 곳곳에 있거든요. 여기는 제피를 하고, 이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력 1을 이용해서 다른 제피르 공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포탈 개념이죠. 네, 그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동했을 때 함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동할 수가 있는데, 롱보트로 이동을 했을 때 롱보트가 가지고 있는 회색 크레스터는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행성 둘레길이라고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체크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또 이 육각 X 부분에서 이를 쓰면은 이 반대쪽 둘레길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동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스포켓은 게임 시작할 때 두 개씩 놓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의 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턴에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내 함선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은 최대 4까지 할 수 있고요. 이를 이동을 하면은 이 교육소 인근 부분으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썼을 때 이렇게 나타났고, 이를 써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가면은 이것도 2예요. 여기로 가면 3이고, 네. 여기도 순수봉 반응이기 때문에 3, 여기 4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롱보트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롱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동료 액션으로 이렇게 이동력을 얻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이동 방법은 이동 방법은 함선이랑 조금 다른데, 얘는 바람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동력 수치만큼 이동을 하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네, 이런 부유물이 없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동을 하실 때마다 그 이동 수치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먼저 이동을 하기 전에 이 함선에서 드랍 롱보트 액션을 통해서 이렇게 함선 그 같은 칸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회수를 하실 때도 함선과 같은 칸이 들어가셔서 이동 소모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회수가 되십니다. 네, 회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동 액션이 있고요. 동료를 사용해서 하는 액션들이 이제 여기 보드판에 나와 있어요. 하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 롱보트 드랍하기, 롱보트 스피드 얻기, 그리고 함선의 이동을 한 번 더 하기, 이동력을 올려주기, 그리고 크레스터 해체 작업하는 거예요. 크레스터 해체 작업은 내가 이 크레스터와 전투에서 이겼을 때 이렇게 내 저장 공간에 가져다 놓게 되거든요. 네, 있을 때 이 해체 작업 액션을 하면 이렇게 했다고 치면 얘는 다시 더미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치아를 얻게 됩니다. 치아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자신의 선원의 사기만큼 가스 토큰도 얻게 돼요. 지금 1이니까 하나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 칸을 초과해서 얻게 되는 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체 작업을 통해서 빨간색 크레스트의 치아와 가스 토큰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 공간에서 액션 하실 때는 서플라이 카드 3장을 얻던가, 사기를 2 올리던가, 캐논을 하나 채우던가, 선언을 하면 고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한 곳이든 세 곳이든 카드를 보고 3장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힌트 제한은 5장이니까 5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는 액션 하실 수가 없어요. 5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추가 액션 할 수 없다. 손패를 칠 수 없고요. 직원 이 사기 올리는 거는 여기서 해당된 숫자만큼 올리시면 되고, 태포 채우는 거는 이렇게 토큰 하나 올려두시면 되고요. 직원 고용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직원을 한 명 고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해당되는 능력과 함께 저장 공간이 올라가고요. 얘도 이 가스 저장고가 올라가고 이 해당되는 능력을 쓰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키자비를 고용했을 때 이렇게 추가로 롱보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2대의 롱보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 공간에서 턴을 마쳤을 때 이렇게 동료를 이 공간에다가, 이 휴식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시고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서플라이 카드 또는 사기 하나를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내 공간에 여기 닫히면 내 공간에 있는 이 빨간색 크레스터를 3칸 내 쪽으로 이동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스터가 내 함선에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즉시 전투가 일어나고요. 빨간색 크레스터는 전투력이 올라서 주사위를 5개 굴리게 되고, 저는 함선은 2기 때문에 2개를 굴려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의 지겠죠. 거의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전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좀 피해 다니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전투가 발생 안 되고, 이제 얘가 내 함선이 이 맵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악명 1점을 얻게 됩니다. 아, 얘가 좀 그래도 항해를 잘 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게 액션을 하시게 될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매 라운드 액션을 하시다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악명 수치를, 악명 점수를 얻게 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한 플레이어가 여기서 이제 트랙에 15점을 찍게 되면은 이 플레이어는 마지막 턴이 되고요. 남은 플레이어 2명이 마지막 액션을 하고 그 액션이 다 끝났다면은 가장 높은 승점을 악명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게임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예요. 이 윈드와드를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리고 전투가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같은 고도의 물체들이 한 칸에서 이렇게 조우하게 됐을 때 전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전투를 하느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몬스터를 효율적으로 잡고 해체 작업을 통해서 성점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몬스터를 잡아서 해체 작업을 하기 전에, 아니면 해체 작업을 한 상태에서 이제 기습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전리품들을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간 약탈자 느낌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으로 갈 것이냐, 약탈꾼으로 갈 것이냐는 플레이어가 선택한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기본적인 게임의 방법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전투는 언급했다시피 자신의 무릎 수치만큼 기본적으로 이 주사를 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 보탤 수 있는 게 대포 토큰 수만큼 주사위를 늘려줘요. 그래서 하나 있으니까 최대 3개까지 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플러스 이 토큰이 있다면은 얘네들은 수치를 올려줘요. 그래서 이 눈금에 수치를 올려주는 거고, 또 이 서플라이 카드에서 또 추가적으로 전투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투가 발생을 하면은 공격자 먼저 주사위를 굴리고요. 그 다음에 수비자가 주사위를 굴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격자가 먼저 뭐 이 수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뭐 토큰이나 카드들이 있다면 먼저 쓰고, 방어자가 또 쓸지 말지 결정을 해서 전투의 결과를 따지게 돼요. 그랬을 때 더 많은 전투값이 나온 사람이 전투의 승자가 되고요. 이렇게 전투의 승자가 됐을 때 전투의 승자와 패자가 나뉘었을 때는 이제 어떤 상대와 전투를 했냐에 따라서 전투 결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함선이 빨간색 몬스터와 크레스터와 만나서 결투를 했는데 함선이 졌어요. 그럼 함선이 졌으면은 공격자와 방어력이 차이가 나는 만큼 이 사기를 내려요. 이 사기를 내려서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패배 액션을 해야 돼요. 패배 액션은 뭐냐면, 만약에 몬스터가 싸워서 패배를 했다면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게임보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이 저장고에 있는 아이템을 이 장소에 드랍합니다. 드랍을 한 다음에 얘는 다시 게임판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되고, 대신에 이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플러스 2 토큰을 하나 얻게 됩니다. 수치를 플러스 2 해줄 수 있는 토큰을 얻게 되고요. 다시 이 사기는 1로 리셋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내 턴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턴이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퀘스터가 아니고 함선의 전투에서 졌다. 그랬을 경우에도 뭐 사기가 뭐 0 이하로 1 이하로 떨어지게 됐을 때는 여기 있는 것을 뺏겨요. 반올림으로 절반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네, 게임판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기는 1로 리셋이 되고 플러스 이 토큰을 얻게 돼요. 만약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노란색 플레이어에게 뺏겼겠죠. 네,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합선이 빨간색 몬스터를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빨간색 몬스터를 이렇게 네, 저장고에 옮기고 나서 더미에 있는 네, 빨간색 크리스탈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 보드판에 빈 공간 아무 곳 중에 빈 공간 중에 한 곳에 이렇게 배치하게 됩니다. 더미에 이제 뭐 여분의 몬스터가 없으면 그렇게 배치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회색 크리스터가 롱보트에 의해서 이제 사냥을 당했을 때는 얘네도 이제 밑부분을 제거를 하시고요. 이렇게 얘는 이제 이 파란색 롱보트에 견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동할 때마다 같이 이동을 할 거고 함선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크리스털을 획득하게 되고 이제 해치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견인되었을 때 이제 보드판에 남아있는 회색 몬스터의 수치를 세가지고 플레이어 수 마이너스 1만큼 되게끔 다시 주사위를 굴려서 해당되는 공간에 배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굴렸을 때 1이 나왔으면은 이 1번에 해당되는 공간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1번에서 잡았다 그러면은 이 공간에 배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주사위를 다시 굴려서 다른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몬스터나 아니면 롱보트끼리 싸웠을 때 롱보트가 졌다면은 그 롱보트는 맵에서 제거하여 게임판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투에 패한 플레이어는 이렇게 플러스 2 마커를 저장 공간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롱보트끼리 싸웠을 때 이긴 플레이어는 이 크리스탈을 얻게 돼요. 그래서 견인하고 있는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다른 플레이어로 전투에서 이긴 플레이어가 견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패배 시에는 어떻게 또 처리가 되는지 살펴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윈드와드에 대한 소개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빠먹은 부분은 이제 초기에 세팅할 때 이 플레이 턴오더에 따라서 이 서플라이 카드를 개수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선플레이어는 2장, 세컨드는 3장, 서드는 4장,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플레이어는 각각 5장씩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3인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2장, 3장, 4장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가볍게 태프를 해보고 또 다른 플레이어와 쇼게임으로 한번 해봤었는데요. 굉장히 뭐 간단한 듯 하면서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다인으로 또 해보면은 더 재미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들고요. 또 이 맵이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면인데 작은 면으로 하게 되면은 차이가 나는 점이 이 빨간색 크리스터가 이제 2칸씩 움직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태프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게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서 인상이 안 좋았었는데 제대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네. 좀 더 파볼 여지가 있는 그런 게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좀 좋은 인상을 받고 사신 분들은 기대감 가지고 플레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암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건데 모두 힘내시고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